조주빈이 무표정한 얼굴로 종로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가리지 않은 채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머리에 반창고를 붙이고 목에 보호대를 차고 등장한 조 씨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열었습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스로 본인 범행을 악마의 삶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곧바로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대답을 하지 않고 이송차로 이동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신가요? 범행 후회 안 하시나요? 범행 왜 하셨습니까? 조주빈은 성폭력특별법에 따른 피의자 신상 공개 첫 사례입니다. 앞서 경찰은 조 씨의 범행이 악질적 반복적이라고 보고 조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조주빈. 그의 범행은 짤막한 사과 발언과 함께 멈추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8시쯤에 이제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공개됐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일부는 답을 하고 일부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모습을 어떻게 보셨어요? 태도에 대해서. 일단은 뭐 여러모로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 보호대를 하고 있는 모습, 그러게요. 그리고 머리에 이제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모습 등이 이제 외모에서 보여주는 어떤 인상적인 모습이었고 그 외에 유명인들 이름을 얘기하면서 뭐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직접적인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악마가 되는 자신을 막아줘서 고맙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악마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을 좀 타자화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멈춰줘서 고맙다라는 건 굉장히 수동적인 어떤 표현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스스로의 잘못이나 스스로의 죄,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부분을 나의 의지가 아닌 뭐 악마라든지 아니면 뭐 멈추어줬다는 건 누군가가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달려나갔다라는 얘기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죄의식이나 이런 부분을 좀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기자분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혐의에 대해서 물어보죠. 함에 있어서도 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등등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는데 어찌됐건 뭔가 준비된 듯한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곳에서도 자신의 어떤 모습을 숨기려는 좀 치밀함이 보였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준비된 듯 했고 그리고 자신을 타자화시켰다라는 수동적 자세를 보였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사과는 했습니다만 여기에서의 진정성이 부족했다. 뭐 이렇게 보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까지 이 조주빈이 보여줬던 그 여러 뭐 기존에 이제 대학 다닐 때 학보사에 기사를 썼던 문제, 칼럼을 썼던 내용들을 보면 자신이 드러나 있는 공간에서 조주빈이라는 이름이 드러나 있는 공간에서의 모습과 우리가 지금 뭐 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얘기하면서 박사라는 닉네임을 얘기하는데 그 박사로 활동할 때의 모습이 굉장히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상태에서 처음으로 대중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을 빼는 겁니다. 빼고 이제 마치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처럼 이 포장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에 대한 진정성은 찾아보기 힘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것도 가면일 것 같아요. 그 잠깐 뭐 행적 이중적인 모습 잠깐 언급을 해줬는데 조주빈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지금 일단, 뭐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이걸 뭐 여러 형식으로 좀 공개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두 가지 모습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사람이 그 학보사의 어떤 편집국장을 지냈다. 그리고 대학 다닐 때 성적도 상위권이었다. 그리고 이 장애인시설 등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 이런 모습일 때는 자신이 조주빈으로 살았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어떤 환경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는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모습이 아닌 이 범죄 행동을 할 때의 이 박사라는 닉네임을 쓸 때의 조주빈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고요. 실제로 그 이 조주빈의 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취재했던 뭐 프로그램 PD라든지 기자분들하고 이제 채팅 같은 걸 했던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곳에서는 자신의 나이도 속였었고 자신의 어떤 그 뭐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을 다 감춰왔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피해자들에게 했던 행동들이나 언사들을 보면 굉장히 이중적인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 안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분명 그 자신이 저지른 범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걸 회피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아침 이 송치되는 장면에서도 보여준 게 아닌가 이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멈출 수 없던 악마의 삶이라고 조 씨 스스로가 말을 했던 것처럼 범죄 행각이 굉장히 치밀했고 그리고 끔찍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지금 여기서 언급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굉장히 주도 면밀했던 점은 그렇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 범죄 수법은 좀 세습되어 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소라넷 사건 있었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각종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보면 될 텐데 알려진 것처럼 이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걸 처음 만든 사람, 닉네임 갓갓이라는 예, 사람이 지금 알려져 있고 그 이후에 왓치맨이라는 사람이 또 이어왔었고 그 이후에 이 박사인데요. 이게 방법이나 수법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성들에게 접근할 때 고액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어떤 스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좀 금전적인 혜택이 있는 형태로 접근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상 정보를 확보합니다. 뭐 이름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그리고 좀 공개가 되면 수치스러울 수 있는 사진 등을 확보하는 거죠. 예. 이제 그러고 나서 그것으로 협박을 하는 건데요. 이 협박을 당했던 여성들은 이른바 그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 이 공포 같은 것들 때문에 이들의 어떤 범죄에 응하게 되고 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연출되어 갔던 것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주도 면밀한 거죠. 그렇죠. 자신이 범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요. 그리고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피해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이 범행을 뭐 어디 가서 그 고소 고발을 한다든지 주변에 알린다든지 이럴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활용하는 모습들을 이번 사건에서 보여줬었거든요. 예. 굉장히 좀 악질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요. 것이죠. 수시로 또 방을 옮겨 다니고 공범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지금 공범도 많이 드러나야 되는 상황인데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심지어 뭐 야쿠자처럼 마약 조직처럼 그렇게 현금도 네. 주고받고 그런데 이제 그 현금이 물론 집에서도 1억 넘게 나왔지만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수법으로 돈도 네. 수익을 올리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특이해요.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상에 보면 이제 던지기 수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주로 마약 범죄자들이 스스로가 마약 거래하는 현장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제3자를 이용해서 마약을 뭐 배달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그 범죄 은어인데요. 특정 예. 장소에 놓고 그걸 가져가려고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거죠. 이번에는 이 범죄에서 이제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때 암호화폐, 가상화폐로 거래가 됐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현찰로 바뀌었을 때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노출될 수 있고 범죄 조직원들 간에 이제 정보가 누출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제3자에게 던지기 수법을 통해서 내가 그 돈은 가져야 되겠는데 나의 모습은 노출시키고 싶지 않을 때 쓰는 범죄 행위거든요. 이럴 때 이 던지기 수법을 쓰는 것인데 이번에도 범죄 수익금을 던지기 수법을 통해서 얻었다는 것이고 이 계좌에서 이 가상화폐로 32억 정도의 흔적이 발견이 됐다 그러고요. 실제 이 집에서도 1억이 넘는 돈이 발견이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범죄 수익금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가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또 놀라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예. 피해 여성, 지금 경찰이 발견한 피해 여성만 해도 74명인데 네.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뭐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피해가 굉장히 좀 클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것이 예. 방송에 나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로 이어지지는 않아야겠다라는 예.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민원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떤 원칙을 맞습니다. 정해서 예. 방송을 하자라는 얘기도 예. 하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신의 어떤 모습이 그러니까 자신이 원치 않는 모습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공포였단 말이죠. 이런 사회적 낙인 찍기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병폐 중에 하나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지금 이미 알려진 피해자들이 70명이 넘는 상태고 그중에 16명은 미성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또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배려 있는 어떤 앞으로의 수사라든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앞서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적었고 부족했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오히려 숨어들고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떨었던 상황들이 쭉 연출되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는 바꿔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말 얼마나 은밀하게 운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제야 적발이 됐는지 그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청와대 쪽에 많은 국민들이 그렇죠. 의견 개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시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얼굴 공개도 마찬가지고요. 뒤늦게 경찰청장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등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좀 만시지탄 느낌도 드는데 지금 수사가 일단 나오는 거 정확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또 관련 혐의 의혹들 다 밝혀내야 될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뭐 일이 벌어지고 나면 조치를 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된 사회 활동을 많이 했던 활동가들의 표현을 좀 빌리면 예. 계속 이런 상황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기구를 꾸리겠다, 법을 뭐 다시 만들겠다, 개정하겠다 등등의 얘기는 계속 해왔다는 것이죠. 이게 현실적으로 제대로 적용이 되느냐, 그리고 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 어떤 피의자나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적발해냈을 때 그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들이 중요할 텐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했던 이 국민들의 이 공분, 이 분노가 분명히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국민들의 정상적인 분노에 공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가해자가 있고 이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앞서서 이루어져야 될 것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조직이 이렇게 큰데 가장자리 일부분만 건드리고 끝나는 형태로 마무리가 된다면 예. 이 범죄는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디지털 성범죄라는 게 어찌 보면 새로운 신종 수법이고 신종 범죄다 보니까 사법부라든지 아니면 수사 당국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예. 혹은 이것에 대한 뭐랄까요, 더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몰라서 제대로 수사는 못하는 것이라면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특별수사본부도 만들고 기구도 만들고 여기에 대한 공부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제대로 된 수사해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좀 합리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재 지금 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양형 기준도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법안도 계속 계류 중이라는 이야기만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구체적인 뭔가의 새로운 재정립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가장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디지털 성범죄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인터넷이 이 나라에 보급된 게 언제고 그때부터 이런 비슷한 범죄들은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찌 보면 큰 변화 없었던 겁니다. 특히나 앞서 양형 기준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사법부에서 어떤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할 때 양형을 할 때 그 기준이라는 것을 그들의 토론과 그들의 설문을 통해서 만들어내요. 이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해서 생기니까 이 판사들끼리 설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범죄에 어느 정도 양형이 적합하겠느냐라는 설문 보기에서 최고형이 3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 관련된 법안이 건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 법을 만들겠다, 법을 바꾸겠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하는데 이번에 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법안이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됐던 과정에 대한 속기록이 공개가 됐죠. 네. 여야 할 것 없이 간사들 간에 주고받았던 대화가 굉장히 좀 어이없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요즘 그런 일 많다라는 식의 어떤 대화가 오갔고 그 결과 이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제 공조라는 수사 기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초안이 있었음에도 다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법이 합쳐지면서 정말 필요한 어떤 내용들이 빠지고 어쩌면 두루뭉술한 법이 또 하나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검거가 됐고 처벌을 받아야 될 텐데 지금 만들어진 법이 아직 시행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럼 이 법으로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할까? 예. 이거는 진짜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예. 제대로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 이름을 강력한 처벌을 담기 위해서 그 이름을 해서 법률로 만들고 또 피해자 이름을 따서 만들지만 국회에 막상 가면 하세월이 걸리고 국민들은 울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경찰과 청와대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히긴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제대로 수사가 될지 아마 가장 관심사는 물론 공범 또 주범 다 처벌을 해야 되겠죠. 유포자는 또 처벌을 해야 되고 조회, 그러니까 본 사람, 회원들은 과연 그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느냐. 그 숫자가 굉장히 많다. 그 직업, 신분 다 노출될 수 있는지 많은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안개 속에 좀 가여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텔레그램이라는 그 메신저 플랫폼의 특징이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예. 보안이 강하다라는 부분, 앞서 우리가 어떤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에 대해서 뭐 이들의 뭐 본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관련된 정보가 크게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좋아요. 그 부분은 국제적 공조와 또 이 새로운 어떤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에서 벌어졌던 상황들은 지금 현재 있는 법으로도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이 플랫폼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짚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 성착취라는 것은 성범죄입니다. 과거에 뭐 야동, 음란물 이런 표현들을 썼었는데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성착취, 착취라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얘기잖아요. 이 범죄에 해당하는 형법상의 처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한 이 성폭력 특별법은 아시는 것처럼 이게 법정형 자체는 세요. 센데 적용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제대로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그 법무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제 범죄 단체 조직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범죄 수익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범죄 수익이 만들어질 때 그러면 그 범죄물을 누군가 구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요. 좀 쉽게 얘기하면 작물 샀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신 이 N번방에 들어가서 이 영상을 보고자 했던 사람들. 처음에 가입을 했으니까 가입자이겠죠. 예. 그리고 이제 구입을 했으니까 구입자겠죠. 그리고 다운로드를 받았으니까 소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누군가에게 다시 줬다면 유포자가 되는 유포자죠. 거죠.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경찰청장도 그랬었고요. 대통령도 그랬었고 가해자와 이 그 함께 이 영상을 만들었던 제작자들 그 외에 이 영상을 보고 유포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처벌해야 된다라는 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도 분명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